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트럼프가 정은이한테 일가를 했네요. 한번 보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은아 너 죽을래? 이 소리입니다. 이 트럼프가 화법이 독특하죠. 제가 이제 노란 글씨로 쓴 부분은 트럼프의 말이고 흰 글씨로 쓴 부분은 제가 추임새로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정은이랑 사이 좋아. 서로 좋아해. 그런데 정은이가 약속 안 지키면 무력 사용할 수 있어. 오바마도 전쟁하려고 했었지. 북한에 무력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독특한 화법인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렇게 중간에 좀 삽입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삽입한 걸 읽어드릴게요. 나 정은이랑 사이 좋아. 서로 좋아해. 그런데 약속 안 지키면 무력 사용할 수 있어. 오바마도 전쟁하려고 했었지. 그런데 중국을 무력화해 놓지 않고 전쟁하면 수천만 죽을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 중국은 완전 무력화됐지. 홍콩도 진압 못하고 있잖아. 그런 처지에 지들이 어케 압록강 두만강 건너 들어와. 꼬우면 압록 두만강 건너 들어오시든지. 중국이 무력화돼 있으니까 북한에 무력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사용하면 오바마가 말한 정밀 외과 폭격이 아니야. 그냥 전면 침공, 전면 접수야. 이게 트럼프의 말입니다. 나토 회의차 유럽에 가서 기자회견 중에 한 말입니다. 살벌한 말이죠.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말이 어저께 나왔는데 이게 올해 한반도에 첫 한파가 닥친 날입니다. 한마디로 정은아 불은 떼고 사냐? 이걸 말한 겁니다. 불 떼고 산다네요. 정은이도. 이렇게 불 떼고 사네요. 백두산 가서 이설주랑 같이 모닥불놀이 하고 있군요.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 다 웃고 계시죠? 마치 이 노래 생각 안 납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둘이 앉아서 거의 뭐 그런 풍경을 만들어냈는데 저게 말하자면 국립공원 백두산에서 한 짓이기 때문에 저게 산림보호법 위반입니다. 누가 김정은을 산림보호법으로 좀 고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 약삭빠른 이 주류 제도권 상류층들도 이거 좀 쎄한데 뭐가 좀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가 아니라 중앙일보가 이런 흔적을 많이 남깁니다. 한번 보시죠. 중앙이 엊그저께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이 상대방 즉 미국의 산정 방식을 최초로 상세 보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비용 말고 사람이 먹고 자고 머무는 그 비용 그거는 이 파란색입니다. 이거는 늘질 않았어요. 이게 약 말하자면은 23억 6,150만 달러 정도 수준에서 늘질 않은 거예요. 뭐가 급증했냐? 이 맨 왼쪽이 2014년이고 그 다음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인데 2015년, 2016년부터 특히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2018년부터 뭐가 왕창 늘었냐? 전략자산 배치비예요. 이게 이 빨간 게 전략자산 배치비입니다. 여기 항모 오고 전략 폭격기 뜨고 정찰기 뜨고 이게 지금 매년 한 22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조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략자산 배치비가.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이거 전략자산 미국이 왜 배치하고 있지? 결국 북한과 중국 때문에 배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 방위비 좀 더 내야겠는데 구조가 좀 달라졌어. 우리 운영비, 주둔비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의 이 산정 근거를 지금 산정 근거는 그림은 중앙일보가 그랬지만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그림은 중앙일보가 그랬지만 그 원천 데이터는 미국 국방성 자료입니다. 국방차관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산정 근거를 처음으로 제대로 조명을 해서 밝혀준 기사예요. 제가 기억하면 조중동 중에. 한마디로 조선일보 지금 뭐 사설에서도 그렇고
장사치 트럼프, 돈 뜯기, 뭐 터무니없는, 뭐 바가지, 무슨 뭐 천문학적인 뭐 이따위 수사를 써서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저쪽에서 요구하는 6조 5조가 비싸다라고 징징 짜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그러면 그 반미선동밖에 안 되죠. 실제로 반미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조선일보 드디어 사설에서 야 그렇게 방위비 주둔비 그 분담금 가지고 우리 협박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고 주한미군 내보내자 이 소리까지 했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 조선일보는 대놓고 간첩질을 하는 거라 다름없다. 그래서 저는 뭐가 싸다, 뭐가 비싸다 이걸 주장을 하려면 산정 근거를 내놓고 얘기해라 이거예요. 지금 미국 국방성 쪽에서 산정 근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한테 너희 나라에 우리가 주둔시키느라고 그 병력이 본토에 있었으면 들어갈 돈보다 더 들어간 돈이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외국에 있으니까 그게 한 23억, 24억 달러쯤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지역에 전폭기 아니 저기 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비용이 연간 한 22억 달러, 23억 달러 들어가. 그러니까 이래저래 보니까 한 47억 달러 돼서 한 5, 6조 되는데 이 돈이 이게 지금 미국 쪽 주장이거든요. 상대방은 산정 근거를 갖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비싸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쪽 산정 근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산정 근거 없이 장사치, 트럼프, 돈 뜯기, 천문학적 뭐 이따우 간첩스러운 수사를 쓰는 거는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조선일보 방회장님, 또 조선일보 주요 김대중, 강천석 이런 사람들 속 차리십시오. 당신들이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앙이 또 좀 감을 잡았는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나토의 방위비 이겼다. 이게 뭐냐면 이건 액수는 얼마 안 돼요. 한 1, 2천억 밖에 안 돼요. 이 나토 방위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나토 본부 운영비입니다. 나토 본부 운영비에서 미국 쪽 기업분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 1, 2억 달러 벌었어요. 이거를 중앙일보가 대서특필을 해줬어요. 그런데 중앙일보 속으면 안 됩니다. 중앙일보에 여전히 한국명 심은경 이게 첫 남편인가가 한국인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명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영어면 캐서린 스티븐스. 예, 완전히 PC 좌파고요. 전직 국무성 외교관이고요. 전직 주한 미 대사였고요. 극악한 반 트럼프 성향을 갖고 있고요. 문정부가 주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워싱턴에 운영하고 있는 그 연구재단이 있어요. 한미경제연구원인가 경제연구소인가 한미연구소인가 KEI예요. 영어로는. 거기에 원장 헤드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월급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정부 말에 드는 소리만 엄청 해요. 원래 PC 좌파니까 트럼프 엄청 까고. 이 심은경이가 쓰는 사실 심은경이는 뭐 족보에도 없는 이름이고요. 진짜 이름은 캐서린 스티븐스가 쓰는 그런 아주 그 굉장히 야리꾸리한 칼럼은 계속 싣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기사들을 아까 말씀드린 미국 쪽이 이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조명한 기사를 내준다든지 혹은 최근 트럼프가 뭐 한국만 이러는 게 아니라 서유럽과도 엄청난 방위비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분담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준다든지 혹은 요번에 이제 또 이런 기사도 냈죠. 이제 우리는 이 얘기 그 전부터 했죠. 그리고 뭐 심지어 무슨 뭐 아시아 뭐죠? 아시아 태평양 자유시민동맹의 그 대만 분 모셔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죠. 그때 이제 그 신강 위구르 분도 모시고 대만 분도 모시고 홍콩 분도 모시고 그때 이미 다 나온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세뇌 탈출 기준으로 보면 이거 한 2, 3개월 묵은 얘기인데 지금 이래도 이거를 제대로 써주고 있어요. 뭐냐?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뒤늦게나마 홍콩 자유시민 저항에 의해 그 타이완에서 반중 독립지향파 민진당 현 대통령 차이잉완의 재선 승리 내년 1월 11일 날 벌어지는 그게 예측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중앙일보 문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홍콩 사태는 외면당하던 차이잉완 민진당 정부가
기사 회생할 수 있는 전기를 제공했다. 차이와 친중파인 한고위 사이의 지지율 차이가 20%포인트 벌어졌다. 이는 중국이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인이 발생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프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7월 달에, 맨 왼쪽이 7월입니다. 7월 달에 친중파 한고위는 41.1%였고요. 민진당 지금 현 대통령 차이잉원은 33.7%였습니다. 근데 7월 달이면 이게 언제냐면 홍콩이 6월 9일부터 시작했거든요. 홍콩 쭉 되면서 계속 한고위가 낮아져서 한고위는 24.5%까지 무려 17% 가까이 빠졌고요. 차이잉완은 43%까지 무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한 넉 달 사이, 5달 사이에.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 이 20%포인트 이상 벌어진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1일 날 열리는 여기처럼 투표일 저거 아닙니다. 대만은 공휴일 아니에요. 일요일인가 열려요. 1월 10일인가가 일요일인가 뭐 그래요. OECD 대부분의 국가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같으면은 주중에 국민투표가 있는데 그날이 휴일이 아니죠. 심지어 미리 가서 투표자 등록도 해야죠. 그러니까 투표라는 거는 투표일 제고를 위해서 투표자 편의성을 막 높이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선관위는 이때까지 일을 쳐벌려 왔는데 그거는 폭도 정치가 되는 길이에요. 왜냐? 투표라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심각한 마음으로 나의 주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적극성이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계단이 있어야 돼요. 문턱이 있어야 돼요. 선관위 사람들, 저는 집에 그런 사람들 건축시키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집지라 그러면요, 보통 건물이 대지 대비 높아야 되잖아요. 한 2, 3cm. 그래야 습기도 안 올라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대지랑 똑같이 지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문턱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현관 들어가도 그냥 쪼르륵 갈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비 오면은 집 안까지 쫙 차고 들어오겠죠. 집에 비유하자면 그런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선관위라는 게. 또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해온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특히 언제부터 그런 식의 개정이 심해졌냐. 19대 때부터입니다. 18대까지는 막았어요, 그걸. 난 그 사람들 절대로 건설 현장에 혹은 뭐 건설 설계 현장에 얼씬도 하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문턱의 의미를 몰라. 자, 그건 그렇고 아무튼 대만의 이번 1월 11일 날 선거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추세가 이어져서 차이잉완 민진당 반중 독립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 무난히 재선될 거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우리 세뇌탈출에서는 그 예측 뭐 한두 달 전부터 했지만 중앙일보가 아마 이렇게 친절한 도표까지 해서 보도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중동 중엔. 중앙일보가 좀 감 좀 잡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미중 문명전쟁이 고고 상태인 거죠. 이에 따라서 아까 트럼프 무시무시한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북한 해방도 고고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홍콩, 타이완, 한반도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을 덮치는 자유혁명의 삼각파도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 남북한 동시 급변사태가 오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중앙일보의 이런 태도의 변화는 제도권 상류층이 이걸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미중 문명전쟁에서 저건 중국 패배 확실한데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계속 이길 거 확실하고 미국 보수혁명 저거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 당연히 한반도 급변사태 일어나겠구나. 미국이 북한 해방시킬 수 있겠네. 그럼 분단 무너지네. 야, 그럼 완전히 사회가 바뀌겠는데. 이런 계산이 이제야 이 잘 나가신다는 깨나족, 말깨나 글깨나 힘깨나 돈깨나 휘두른다는 사람들이 이제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전면전에 나서야 되고 전투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입에 침 튀겨가면서 원수도 아닌데 나경원을 팬 거예요. 자, 이제 이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죠. 레임덕 본격화입니다. 상대방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에 뭐 목을 갈고 있냐. 이거 IPPC라고 제가 표현했죠. IPPC 뭐냐. Invincible Power. 침몰시킬 수 없는 권력. PC는 뭐냐. Post Collapse. 다른 말로 해서 평양 붕괴 후에도 침몰시킬 수 없는 권력을 지금 저들은 몽상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 가지고 그거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이번에 꼼수 발휘해서 만약에 공수처 통과된다. 그러면 전면적 저항을 격화시킬 뿐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유재수 부패, 그 다음에 울산의 그 저기 뭐 선거 조작 이런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이 들어갔고요. 경찰이 검찰에게, 경찰은 또 그 상부층은 완전히 저기 권력의 개같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게 자살한 전 청와대 민정실 직원폰을 우리에게 돌려도,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해서 지금 비밀번호 해제 못해서 이스라엘 장비 가지고 그거 포렌식 한다는 거거든요. 그 포렌식해서 이제 뭐 많이 드러날까봐 이제 경찰이 야 우리도 줘, 우리도 줘, 우리도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판입니다. 저 진영 내부가.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저항이 본격화되죠. 제가 뭐 너무 뭐라 그럴까 이게 너무 빨리 재수없는 소리 하게 될까봐 그냥 간접적으로만 표현할게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저희 자유시민본부, 또 이선본, 그리고 아스팔트 뭐 오상정 대표, 또 그다음에 국본회 뭐 이런 데들 아스팔트, 그다음에 기독교 주류, 그다음에 정교모와 같은 교수, 한변과 같은 법조, 그다음에 뭐 에너지 반대 투쟁해온 전문가들, 또 반동성원 제도와 투쟁을 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엮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격전지 선거구, 다시 말해서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이런 격전기 선거구에서 선거구당 최소 1000단위로 조직화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아니 선거법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 우린 정책을 갖고 얘기한 거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 반대, 공수처 통과돼도 철폐, 안보 강화, 한미동맹 강화, 정책을 얘기한 거지 특정 정당, 특정인의 당락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특정 정당, 특정인의 당락을 얘기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우리 정책을 갖고 얘기하고 모든 후보들이 이런 정책을 지지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서로 만나서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만난 네트워킹 자리에서 야 그래도 우리 선거구에 보니까 백모가 좀 나아. 백모 뽑자. 그러니까 옆에서 퍽 치면서 야 너 꿈꿨지? 백모는 쟤는 국회의원 선거 안 나. 인마. 선거 후보 이름이나 다시 좀 확인하고 말해. 이러면서 그냥 이심전심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게. 조직 차원에서는 선거법 위반한 적 없어요. 선거 당일날까지 운동합니다. 저희는. 왜냐? 노선과 가치를 얘기하니까. 그리고 모든 후보에게 공정하게 이 노선과 가치를 따라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누가 노선과 가치를 비교적 따를 만한 인종이고 누가 노선과 가치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인종인가. 그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하시는 거 어떡하겠냐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공수처법 이런 거 투쟁을 하려면 사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또 정보가 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벌써 한 5만 권 팔았어요. 저 한 100만 권만 팔았으면 좋겠어요. 100만 권 팔아봐야 하나도 안 남습니다. 오히려 수발 드느라고 인건비만 많이 듭니다. 인건비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요. 100권에 1만 원에 모십니다. 발송비 포함해서입니다. 마치 무슨 이거 가지고 진짜 홈쇼핑 한번 나가봐야겠다. 어디 안 불러줄래나? 뭐 끼워 팔기 사탕 이런 거 해서 100권에 사탕 5알 합쳐서 1만 원에 모십니다. 꼭 그런 거 말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한번 홈쇼핑 진출해서 그 MD 잘 해가지고 상품 잘 선정해서 1년에 한 몇 억 벌어보는 게 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일이죠. 가자 국회로 공수처법 막으러 국회의원회관 300개 의원실 방문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하고요.
꼭 미리 참여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야 연관이 있는 그런 분들 다 배정을 해서 갑니다.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010-4597-2222 넷으로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일 갈 때 이제 저희 자유시민본부 국회의원 방문단에서 쓸 이제 말하자면 편지, 의원님께 올리는 전상서를 만들어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나 그 안에 뼈대가 단단하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한 5분, 한 7, 8분에 걸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부제는 공수처 저지를 위한 자유시민행동 1.0 12월 5일 국회의원실 300개를 방문하며 이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의원님, 국회의원의 임무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까? 혹은 파괴입니까? 공수처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심지어 중국조차 위원회 일뿐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공룡조직은 아닙니다. 공수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파괴합니다. 첫째, 공수처는 대통령 코드 인사에 의해 정치, 경찰, 좌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경찰 전체를 종처럼 부리고 타부서에서 무제한 파견을 받는 공룡 조직이다. 셋째, 고위직 판검사, 현역 예비역 장성 등에 대한 자의적 타겟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는 공포스러운 슈퍼 비밀경찰, 슈퍼 비밀검찰로서 나치의 게슈타포, 소련의 KGB와 유사하게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법은 아래와 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 12조를 파괴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특정 검사 조직을 두는 것은 13세기 영국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이후 확립되어 온 개인 존엄성 법률 원칙을 근본부터 파괴한다. 둘째, 헌법 89조를 파괴한다. 검찰총장에 대해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특수경찰, 특수검찰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검찰총장의 책임과 권한을 정면으로 파괴한다. 셋째, 헌법 96조를 파괴한다.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추진되는 공수처는 헌법이 규정한 정부조직 원리를 정면으로 파괴한다. 다섯째, 예산 및 인사에 관한 견제와 균형 헌법 원리를 파괴한다. 경찰 조직 전체를 종처럼 부릴 수 있으며 타부처로부터 무제한 파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인원에 의한 통제를 벗어난 거대 공룡 조직이 되며 이는 헌법에 내포되어 있는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정면으로 파괴한다. 다섯 번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 헌법 원리를 파괴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질 뿐 아니라 특정 집단, 소위 고위직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헌법에 내포된 원리를 정면으로 파괴한다. 의원님, 한마디로 공수처는 자유민주주의, 개인존엄, 견제와 균형 등 현대문명의 근본적 특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시민 중에는 의원님들을 향해 이렇게 묻는 사람마저 존재하는 형편입니다.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특히 저희 자유시민들은 공수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추진되고 있음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본질적으로 두어 개의 메이저 정당과 다수 군소 정당 사이의 합종 연횡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의원 내각제를 위한 선거 제도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면 집권당 플러스 복수의 군소 정당들이 범여권 블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수처라 불리는 울트라 슈퍼 비밀경찰 겸 비밀검찰이 결합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마치 나치와 같은 절차적 합법성을 가장한 전체주의로 전락하고 말며 대통령은 히틀러와 같은 총통각하로 지배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의원님은 혹시 대한민국을 유사 나치국가, 유사 공산국가, 유사 전체주의 국가로 타락시키는 것을 인생 사명으로 삼고 계십니까? 또한 의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켜도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어 속담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 does not end until it ends.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현역 판검사부터 줄줄이 헌법 소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전국 만여 개 교회 담임 목사들,
전국 7,000명 교수들, 예비역 장성들, 퇴임 외교관들, 탈원전 반대 지식인들, 독립유권자 조직 추진 활동가들, 탄핵 진실이 밝혀지기 원하는 태극기 자유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년 총선까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의 격전지에서 한 선거구에 최소 2,000명, 최대 10,000여 명 이상 조직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 성향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호남권과 영남권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묻습니다. 이들을 치명적 적으로 돌리시고 싶습니까? 이들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들고 싶습니까? 의원님께서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을 가진 존재라고 믿고 싶습니다. 2019년 12월 5일 독립유권자 조직 자유시민본부 제1차 국회의원실 방문단 일동. 이렇게 만들어서 내일 300개 봉투에 각 봉투마다 앞에 딱 땡땡땡 홍길동 의원 친전 그래 놓고 위에는 또 선거구 딱 식별해서 박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천 뭐 남구 을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이 독립유권자 조직 자유시민본부 인천 남구 혹은 인천 권역 회원 일동 그렇게 딱 앞에 큰 레이블 A4 용지 레이블 붙인 노란 봉투 안에 그 안에 이제 이 책 5권 넣고 이 편지 5권 넣어서 딱 테이프 칠해가지고 의원실마다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뭐 깊게 특별히 붙잡고 말을 상대방이 섞으려고 하지 않는 한 말 안 섞어도 좋습니다. 내일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이 자유시민들이 그렇게 의원회관을 쭉 누비고 다니는 바로 그거 자체가 상대방한테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장담드립니다. 민노총이나 전교조는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근데 할 때 보통 한 10명 이착저착 와서 합니다. 대여섯 명이 의원회관 쭉 누비고 다닙니다. 저희는 이런 일 거의 한 적이 없고요. 특히 제가 몇 명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아무튼 상당한 숫자가 그것도 그 의원들의 선거구랑 연고권이 있는 혹은 지역 주민인 그런 사람들이 간다라는 것은 아마 처음 겪는 일일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기 바로 나와 있잖아요. 야, 내년 4월 되면 우리 한 선거구의 격전지에서 1,000명 4자리 숫자도 최소한 너희 우리랑 원수 지고 싶냐? 너희 우리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들고 싶냐? 너희 우리를 치명적 적으로 만들고 싶냐? 알아서 처신해 임마. 이 소리인데 이거를 얌전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내일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역시 또 개념 탑재해야 되니까 지식해야 되니까 오전에는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징용 판결에서 지소미아 공수처법까지 문재인 정권의 동맹이탈과 헌법파괴 음모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리가 300석인데 지금 한 220석 이상 신청했거든요. 아직 몇 석 남아있으니까 참가 신청 문자 주십시오. 010-8489-8112입니다. 내일 그 프레스센터 20층이고요. 이거 그 멤버가 단 한 명, 백모 박성윤이 빼고는 다 호화찬란합니다. 조성환 교수님, 또 이충군 박사님, 또 이호선 교수님, 홍지수 작가님, 박영화 교수님, 최원목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 이렇게 다 우리 또 뜻있는 자유시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백모 박사님만 빼고 그런 훌륭한 분들이 나오십니다. 자, 뭐 이제 광고하니까 마지막 광고 한 5분만 더 하고요. 이런 활동 할 수 있는 일 뭐냐? 이 책 5만 권 팔릴 수 있었던 거 뭐냐? 저희가 지역별 조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다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사서 이 책을 5만 권이나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한 200-300분한테 100권, 200권씩 판 거예요. 이게. 5만 권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게 지역 활동이거든요. 책 사서 주변에 뿌리기도 하고 또 서명판 들고 나가서 일주일에 한 2-3번씩 저녁에 지하철역 앞에서 서명도 받기도 하고 캠페인도 지역에서 캠페인 벌리고 또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도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엉금엉금 해가실 분 일주일에 저녁에 한 이틀 정도 시간 내실 수 있는 분 연배로 치면 한 30살에서 한 60살까지 특히 그런 지역 활동가들을 모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 오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어르신들 좋습니다. 근데 오시면은 이제 뜨뜻하게 뒤에서 이제 군불 떼주시면서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이제 병풍 노릇 해주셔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